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linear independence하고 linear dependence라는 개념의 definition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들을 조금 변형해 가면서 linear independent 하다라는 사실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그 리니어 인디펜던트라는 개념이 좀 쉬워 보이고 좀 이렇게 트리비얼해 보이지만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요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좀 더 클리어해집니다. 만약에 그걸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클리어하게 linearly independent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inearly dependent하다. 만약에 예를 들면 v1부터 vp까지 p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p개의 벡터 셋이 linearly dependent하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말과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벡터셋은 그 벡터의 개수만큼 온전히 공간을 스팬하지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벡터들 중에 어느 하나는 나머지 것들로 스팬하는 공간에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상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표현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4개의 벡터가 있는데 V3를 나머지 3개의 벡터, 즉 V1, V2, V4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V3를 표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V3를 리니어 컴비네이션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V3를 V1, V2, V4에 2를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6을 곱하고 더한 벡터와 같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돼버리면 그러면 요 V1, V3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이퀘이션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시스템이 되잖아요. 자, 이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6 이라는 요 솔루션이 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죠. 요 그 웨이트 값들이.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제로 벡터가 아닌 즉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다른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느 특정한 하나에. 자, 이 말인즉슨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벡터들 4개의 벡터들은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고 linearly dependent 하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즉 definition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르게 반대로 뒤집으면 만약에 어떤 이퀘이션 linear 시스템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linearly dependent 하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리니어 벡터 이퀘이션이 만족되는 이퀘이션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요걸로부터 우리가 어느 한 벡터를 나머지 그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V2를 나머지 오른쪽 넘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이 말은 V2 벡터를 V1과 V4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표현할 수 있고 즉 V1과 V4가 스팬하는 공간에 이 V2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P개의 벡터가 linearly dependent 하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P개 중에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스팬 공간에 포함된다. 또는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아까 했던 말처럼 P개의 벡터가 있으나 온전히 P 디멘저널 스페이스를 스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P보다 작은 디멘저널 스페이스를 스팬하게 된다. 어느 하나가 나머지 것들에 포함되어 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티어렘이고요. P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어느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스팬에 포함된다. 이거랑 똑같은 동일한 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P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P개의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P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P 디멘저널 스페이스 모두를 전부를 스팬하고 있지 못하죠. 그 중에 몇 개의 벡터는 나머지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 중에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뭐 V2가 나머지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 V2는 온전히 스팬하는 공간의 디멘전을 늘리는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V2는 없애도 이 스팬하는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스팬의 디멘전을 줄이지 않고 그 벡터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앞에 이그젬플처럼 V2를 V1과 V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을 해서 V1과 V3가 만들어내는 공간에 V2가 포함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x1 v1 플러스 x2 v2 플러스 x3 v3와 같은 이퀘이션에서 v2가 4v1 플러스 12v3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바꾸면 이렇게 되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v1과 v3만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두 개의 웨이트, 이 두 개의 웨이트만 가지고 이 이퀘이션 전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벡터는 결국 v1과 v3로 만들어내는 이 스팬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v2는 우리가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v2는 리던던트하다, 나머지 것들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스팬하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 정의에서 요 이제 아까 봤던 티어렘인데요. 요 정의를 조금 우리가 약간 리어레인지를 하면 요 밑에 있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걸 이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있는 이야기는 결국 만약에 P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면 그 중에 몇 개의 벡터는 나머지 것들의 스팬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V1, V2 이렇게 쭉 인덱스를 V의 인덱스를 내려가면서 이제 나열을 할 때 앞에서부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채워서 나가는 그런 이제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4개의 벡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V1, V2, V3, V4 4개의 벡터가 있는데 V2가 V1과 V3, V4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돼서 쓰여지는 것보다 만약에 이게 이제 4개의 벡터로 3개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하나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벡터를 두 번째에 놓는 것보다 얘를 V1, V3, V4, V2 물론 이제 이 인덱스를 우리가 다시 바꾸겠죠. 1, 2, 3, 4 이렇게 어쨌든 앞에 3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위치시키고 가장 마지막에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애를 위치시키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들을 채워나가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애는 뒷부분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이 베러 티어럼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약간 바꿔요, 말을.
그래서 P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뭐와 같냐면은 어떤 J가 존재하는데, 여기 sum J입니다. 어떤 J가 존재한다. 어떤 J냐 하면은 VJ가 걔보다 앞에 있는, 즉 V1부터 V2 쭉 가서 VJ-1까지 걔보다 앞에 있는 벡터들의 스팬에 존재한다. 그런 J가 존재한다. 이 말과 동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이제 해주시고요. 여기서 특정 J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 두시고, 이 말을 바꾸면 리니어 디펜던트 대신에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넣으면, 그럼 뭐와 동치냐 하면은 모든 J에 대해서 VJ는 V1부터 VJ-1까지 벡터들의 스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모든 J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J가 1일 때도 성립하고 J가 2일 때도 성립하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1, 2, 3, 4 쭉 나갔을 때 J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봤을 때 모든 벡터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 벡터를 하나씩 추가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의 스팬에 그 새로 추가되는 벡터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벡터들을 추가할 때마다 스팬의 디멘전이 하나씩 계속해서 늘어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면 앞에 있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들까지는 디멘전이 하나씩 늘어가다가 어떤 특정한 J에 대해서는 그 VJ를 넣어도 걔를 넣었을 때 스팬하는 공간이 걔를 넣지 않았을 때 스팬하는 공간과 디멘전이 같아지죠. 즉 하나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J개로 만들어내는 스팬이 J-1개로 만들어내는 스팬보다 항상 크게 되면 모든 J에 대해서, 그러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여기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벡터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항상 스팬하는 공간이 디멘전이 1씩 커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베러 티어럼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증명하는 테크닉을 한번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증명이 있는데 사실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sum J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증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어떤 J가 존재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 J가 어떤 J인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J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런 증명을 할 때는 쉽지 않으니까 얘를 우리가 흔히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나요? 귀류법. 얘를 부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그 명제를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고 쭉 전개를 시키다 보면 논리적인 모순이 만나게 되죠. 그렇죠. 컨트라딕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부정했던 것이 틀린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명제를, 내가 보이고 싶은 명제를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개시키다 보면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이 존재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 부정했던 게 잘못됐으니까 이 모순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그 명제가 참이다. 이런 이제 증명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여기서 취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sum J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명제를 부정을 하면, 그럼 뭐냐면은 P개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데 sum J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J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부정을 하면 모든 J에 대해서 어떻다? 이 VJ가 이 스팬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가정을 하죠. 그래서 항상 시작을 여러분들이 suppose 가정하기를 뭘 가정하냐면은 P개의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벡터가 있는데 모든 J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모든 J입니다. 그렇죠? 부정을 했으니까 sum J를 부정을 하면 모든 J죠. 모든 J에 대해서 VJ는 어떻게 스팬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 자, 제가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VJ, 모든 VJ에 대해서 VJ가 스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P개의 벡터는 리니어 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이 시작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이 시작 지점이니까 이 P개가 리니어 디펜던트 하다. 리니어 디펜던트의 정의가 뭐죠? V1의 x1 플러스 x2 v2 쭉 가서 xp vp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제로 벡터 외에도 존재한다가 바로 리니어 디펜던트 하다는 것의 정의죠. 이 벡터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트리비얼 솔루션만 존재하면 리니어 인디펜던트잖아요. 그래서 v1부터 vp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면 정의에 의해서, 즉 by definition이죠.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x1 플러스 x1 v1 플러스 x2 v2 v 플러스 xp vp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x1 x2 xp가 제로 벡터 외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정의죠. 자, 그럼 그게 존재하니까 x1부터 x2 xp까지 다 제로는 아닌, 즉 적어도 하나는 제로가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런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제로가 아닌 특정 xj라고 합시다. xj 제로가 아닌가 존재하게 되고, 그런 xj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xj vj는 마이너스 x1 v1 플러스 쭉 가서 xp vp가 만족되죠. 이때 xj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j는 마이너스 xj분의 x1 v1 플러스 쭉 가서 xj분의 여기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xp vp가 됩니다. 그래서 xj가 제로 아니라는 사실이 쓰였죠. 왜냐하면 모든 xi가 제로면 그럼 트리비얼 솔루션이잖아요. 근데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솔루션이 존재하니까 특정 j에 대해서 제로가 아닌 j가 존재하게 되고, 그 j를 남기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 이퀘이션이 나오고, 이때 xj는 제로가 아니니까 나눌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 말인 즉슨 어떻게 되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있죠. suppose 모든 j에 대해서 vj는 나머지 벡터들의 스팬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vj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표현됐죠. 근데 우리가 suppose 했는데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되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contradiction 모순이 존재한다. 이 모순이 왜 존재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제를 부정했기 때문에, 즉 모든 j에 대해서 vj가 스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 부정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 특정 j에 대해서는 j-1까지 벡터의 스팬에 포함되는 j가 존재한다가 증명된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대충 이렇게 적었는데 잘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디어럼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귀류법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부정을 하고, 그 부정을 기반해서 쭉 전개를 하다 보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고, 그 논리적인 모순은 결국 그 부정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증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잘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이제 좀 쉬운 example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하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스팬이 이렇게 라인이죠. 이 라인은 v가 제로 벡터가 아닌다 하면은 이 v 하나 벡터의 셋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합니다. 이런 v 외에 w가 있다. 이 w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죠. v도 w의 스팬 공간이 포함되지 않고, 왜냐하면 w의 스팬은 이 라인이고 v의 스팬은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v가 이 w 스팬 이 라인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 w가 이 v의 스팬 이 라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W를 추가하면서 스팬되는 공간이 커졌죠. 라인에서 평면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갔고, 만약에 여기에서 U라는 것을 추가했는데 U는 이 V와 W가 스팬하는 이 평면에 이 U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U가 그래서 이 V와 W 스팬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U를 추가했을 때 스팬되는 공간이 하나 더 커지지 않죠. 그냥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U가 이전 두 벡터의 스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새로 추가되는 W가 V가 스팬하는 이 라인 위에 존재하면, 이 경우처럼, 그러면 이 경우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W를 제거를 해도 스팬 하는 공간의 디멘전은 줄어들지 않는다. 여전히 라인으로 존재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벡터가 두 개밖에 없다면, 그러면 두 개의 벡터가 콜리니어, 서로 이제 선형적인 관계에 있으면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자, 만약에 이미 V와 W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면 U를 추가를 했을 때 당연히 이 세 개의 벡터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두 개의 하나의 벡터의 스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W를 스팬 공간을 줄이지 않고 우리가 제거할 수 있고요. 자, 3차원 공간에서 VW 두 개의 이런 벡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합니다. 왜냐하면 V와 W 두 개가 어느 하나가 나머지 어느 하나의 스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추가하면 항상 스팬은 디멘전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U, V, W는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데요. 우리가 U를 추가를 하면서 이 U가 VW의 평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이 UVW는 어떻게 된다? 3차원 공간을 스팬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X를 포함을 하면, 즉 VW 평면에 X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 평면에 이제 X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경우는 세 개의 벡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팬하는 공간이 여전히 평면이다. 그래서 X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X를 추가했을 때 디멘전이 커지지 않는다. 자, 이미 앞에서 나온 그런 이제 우리가 티어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그젬플로 계속 보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 4개의 벡터가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데 서로. 근데 이때 U가 나머지 VWX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아닐 수 있냐? 자, 이 질문을 잘 이해하시면 3차원 공간에 이 4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데 이 특정 U가 나머지 3개의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아닐 수 있느냐? 4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 벡터는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표현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함에도 불구하고 U라는 벡터가 VWX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아닐 수 있느냐? 자, 답은 아닐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SUMJ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4개의 벡터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 어떤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표현될 수 있다가 이제 정의였어요. 데피니션이었습니다. 모든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표현될 수 있다가 아닌 거죠. 즉 U는 VWX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X가 UVW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한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되면, 그러면 그게 리니어 디펜던트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P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A라는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라고 보면 이 A라는 벡터,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들이 리듀스 로우 에슬론 폼으로 표현됐을 때 얘네들이 각각 피봇 벡터 형태면 그러면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고요. AX 이퀄 제로라는 식이.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피봇 형태가 아닌 벡터가 존재하면 그러면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리니어 디펜던트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피봇이 아닌 벡터가 있으면 그러면 그 피봇이 아닌 벡터에 해당하는 변수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이죠. 그 변수가 바로 어떻게 된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함에 기여하는 벡터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정 벡터를 이 스팬 공간의 디멘전을 줄이지 않으면서 제거할 수 있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봇 형태로 표현되는 컬럼은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컬럼이고요. 피봇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벡터가 바로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그런 벡터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D개의 피봇 컬럼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A라는 매트릭스는 D개만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D가 1이면 당연히 스팬하는 공간은 라인이 되고요. D가 2면은 플레인, D가 3이면 3차원 공간, D가 4면은 4차원 공간 이렇게 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라는 매트릭스 형태를 표현했다고 치면 컬럼 벡터의 피봇 형태를 보고 피봇 형태를 띄는 컬럼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에 기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매트릭스를 리듀스 로우 에슬론 폼으로 만들어서 봤더니 이 벡터는 피봇 형태가 아니죠. 그 말은 즉슨 이 벡터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 나머지 벡터들에. 그래서 이 4개의 벡터는 일단 리니어리 디펜던트하고요. 그 중에 이 세 번째 벡터는 나머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머지 3개는 다 피봇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3,0라는 이 컬럼 벡터는 첫 번째 벡터에 2를 곱하고 두 번째 벡터에 3을 곱하고 세 번째 벡터에 0를 곱한 이렇게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벡터는 나머지 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할 수 있으니까 리니어 디펜던트 하게 되는데 그 리니어 디펜던트한 벡터가 바로 이 피봇 형태가 아닌 컬럼 벡터가 된다. 만약에 피봇 형태만 모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의 매트릭스 이퀘이션, 벡터 이퀘이션은 트리비얼 솔루션만 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피봇 형태라는 것은 1, 0, 0, 0, 1, 0, 0, 0, 1이니까 x1, x2, x4를 곱하면 다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진다. 그래서 이 피봇 형태의 컬럼 벡터들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만약에 애시당초 처음에 주어진 매트릭스 A가 리듀스드 로우 에슬론 폼이 아니라면 로우 리덕션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얘가 피봇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벡터는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벡터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매트릭스 이퀘이션 또는 벡터 이퀘이션을 봤을 때 해가 무한히 많아진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우리가 두 가지 이런 내용으로부터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n개의 벡터가 있는데 우리가 A 매트릭스 여기 경우는 이제 m by n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컬럼 벡터의 개수는 n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 벡터는 m 디멘전al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개수는 이제 m개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n이 n보다 크다, 즉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 관점에서 보면 변수의 개수 m개죠. 변수의 개수보다 이퀘이션 개수가 많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리니어리 디펜던트합니다. 왜냐하면은 컬럼 벡터의 개수가 실제 그 컬럼 벡터의 디멘전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에 몇 개는 요 n-m만큼 어떻게 된다? 나머지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n개가 온전히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해서 스팬을 해버리면 m을 넘어서니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벡터 자체가 m 디멘전al 스페이스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의 개수는 m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니어리 디펜던트해지고요.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too wide 칼럼 벡터의 개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3차원 공간에 4개의 칼럼 벡터가 있으면 그러면 그 칼럼 벡터는 절대로 인디펜던트해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나머지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죠. 자, 또 다른 팩트로 만약에 이 n개의 벡터 중에서 제로 벡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제로 벡터를 포함하는 이 n개의 벡터 셋은 리니어리 디펜던트합니다. 이건 되게 쉬운데요. 만약에 v1이 제로였다면, 제로 벡터였다면 그러면 v1에 1을 곱하고 나머지는 다 웨이트가 제로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 결과는 제로 벡터죠. 왜냐하면 v1이 제로이니까 얘도 제로고 나머지는 다 제로 웨이트를 곱했으니까 다 제로죠. 그래서 얘는 제로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뭐냐 하면 1,0,0 쭉 가서 0 요게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non-trivial한 솔루션이고 따라서 linearly dependent의 definition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항상 linearly dependent 하다라는 걸 보여라 라고 하면 그러면 linearly dependent의 definition으로 귀결돼야 된다 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벡터 셋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그 벡터 셋으로 스팬하는 공간이 있을 때 어떤 벡터도 뺄 수 없다. 디멘전을 줄이지 않고는. 그리고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얘기는 그 벡터들로 만들어진 벡터 이퀘이션이 트리비얼 솔루션만 가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linearly dependent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 라는 거는 reduced low echelon 폼으로 표현됐을 때 모든 칼럼 벡터가 피봇 형태를 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른 말로 reduced low echelon 폼으로 표현됐을 때 피봇 벡터 형태가 아닌 벡터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linearly dependent 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on-pivot 형태의 칼럼을 가지면 그래서 free variable이 있으면 그러면 linearly dependent 해진다 라는 것이죠. 와이드 매트릭스 아까 우리가 n이 m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와이드 매트릭스인데 이런 경우는 linearly independent 해질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즉 n-m개만큼은 반드시 linearly dependent한 벡터가 존재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linearly independence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